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당연하게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 남교사의 비율은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 국공립 유치원 교사 중 남성 1명이 합격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유치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대감도 큽니다. 3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국내 첫 매입형 공립유치원이 개원한 데 이어 사립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들도 지역 내에서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유치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성 개선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3표 유니콘 공장이 풍납토성 유적 복원을 위해 이전하게 됐습니다. 보상금 산정을 두고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과천선 비상대책위가 주민 편익과 교통 개선을 위해 기존의 노선을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한유총 사태로 인해 국공립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매입형 유치원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구암유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매입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늘리고 원화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함으로써 지역별 공사립의 균형도 맞추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설립 모델입니다. 한유총 사태도 근본적으로는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80%가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되고 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51개 사립유치원이 접수했고 그중 구암유치원이 제1호 매입형 유치원으로 문을 열게 된 것. 매입비는 6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원장 등 교직원 21명이 새롭게 배치됐고 기존 원화 34명을 포함해 105명이 입학했습니다. 사립이면은 개인이 주최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래도 국립이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바뀌어서 좀 더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 또 우리 아이가 좀 더 믿음직한 곳에서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을 오는 2021년까지 3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초등학교의 남은 교실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공립유치원 수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공용형 유치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재 18%에 불과한 공립유치원 원화 수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이후 공립형 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대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첫 매입형 공립유치원이 개원한 데 이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곳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윤혁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이었지만 최근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90여 명의 원생에 0세부터 3세의 영아 25명을 추가로 맞이했습니다. 다닐 때 이제 자비 부담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유치원에서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자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축 아파트 단지에 둥지를 튼 구립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 구립 어린이집은 입주 후 빈 공간으로 남겨졌던 아파트 보육시설에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올해 3월 송파구에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만 9곳.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송파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 결과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주로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했습니다. 신설하거나 매입을 한다면 아마 적게는 10억에서 수십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구립으로 전환할 때에는 뭐 한 20%의 정도면 가능합니다. 현재 송파구의 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82개. 송파구는 올해 19개 확충을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37개를 순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 개소와 이 사립유치원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이어 또 한 가지 개선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개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앞서 본 것처럼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개원했는데요. 이번엔 이달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노원구 상계동의 꿈동산 아이유치원이란 이름의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직접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부모들이 운영 주체가 돼 유치원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예. 꿈동산 아이유치원 역시 학부모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요. 아파트 내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개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이 설립자가 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건물과 용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또 그것도 이 건물을 임대해서 개원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과거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엔 고등학교 이하 각급 설립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설립자가 건물과 용지를 소유했어야 합니다. 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1월 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건물과 용지를 임대해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예. 시교육청은 한유총 사태와 같이 유아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교육부에 규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교육부가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전의 유치원들과 비교했을 때 이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가지는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맡기 때문에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예. 또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 내용이나 제안들이 실제 교육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교육 관련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전문 경영인에 비해 운영의 밀과 떨어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유치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내일 개원 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봤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전 요구가 빗발치던 삼표 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이 결국 이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오던 국토교통부와의 소송 끝에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삼표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전하게 됐군요. 이 판결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이 풍납토성 유적지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달 28일 이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장을 이전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에 따라 송파구는 서성벽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공장 부지 7,500여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하게 됐습니다. 삼표산업이 풍납동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한 지 41년 만의 일이자 국토부와 삼표 측의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예.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 판결이 한때 뒤집힌 적도 있었죠. 그간의 소송 과정을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이 풍납토성 유적지 복원을 위해 공장을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풍납토성은 지난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백제 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에는 성곽 내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 3만여 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풍납토성 인근을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성 복원을 위해 5천여 원을 들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산표 측은 송파구와 보상 협의를 통해 2013년까지 공장 부지의 64%를 43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돌연 산표 측이 보상을 거부하며 이전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자 국토부는 송파구의 공장 부지 강제 수용을 승인했고 이에 불복한 산표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소송은 1심에선 산표가 승소했지만 2심은 이전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국토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풍납토성 복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겠죠? 네, 송파구는 절차상 올해 안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표 측이 보상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풍납동 레미콘 공장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공장 이전이 확정됐지만 산표 측의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이전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풍납동 레미콘 공장 연결해 봤습니다. 위례 과천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역사 유치 요구가 거셉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4개 지자체에 합의한 대신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노선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과천에서 서초, 강남을 거쳐 송파로 이어지는 위례 과천선.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2년 전 해당 지역 4개 자치단체에선 합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이 안을 기본으로 한 위례 과천선 노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역사 유치 희망 지역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보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곡사거리와 일원동 소금제 지역, 개포사동 포이사거리 주민들로 구성된 위례 과천선 비상대책위원회는 4개 지자체가 합의한 안을 철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례 과천선 4개 지자체 합의안은 반대한다. 위례 과천선은 전체 16km 가운데 가장 긴 8km가 강남구를 지나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 주민 편익 시설을 정확히 감안하지 않고 역사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곡사거리와 소금제, 포이사거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위례 신도시와 세곡지구 난개발로 인해 도로 기능이 마비됐다며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위례 과천선 노선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곡지구가 난개발되면서 광역교통 대책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개포 지역에 교통 유입이 엄청난 양이 유입되면서 교통난이 증가된 겁니다. 네. 위례 과천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1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묵이동. 지역을 대표하는 장미를 매개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과 주민, 전문가가 함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미축제로 대변되는 중랑구 묵이동 일대.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선정돼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했고 마을 공동체 육성과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14가지의 세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청과 주민, 전문가가 함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을 구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이 주민들이 이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느냐. 장미축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다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250억이라는 돈을 현실적으로 와 닿게 써야 됩니다. 이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홍근 국회의원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업 역시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 추진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본 다른 부처의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도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혹시 연계할 것들이 있는지 등등 이제 뭐 행안부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 이런 것도 다 연계할 텐데 그럼 당연히 오늘 여기 도시재생 사업에서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50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그걸 통해서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명과 영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먹거리역이라든지 묵동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랑구 이 장미 축제를 브랜드 가치로 이걸 활성화시킬 목적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먹골 장미역이라든지 그렇게 약간 첨부해서 먹거리라는 가지는 역사성이 대단히 큽니다. 수백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진 이름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거는 한번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 밖에도 주민들은 옛 중랑경찰서 부지 활용과 도서관과 경로당 등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2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성수 1가 2동 복합청사가 공식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존 주민센터를 비롯해 성수 보건지소와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한 건물에서 행정과 의료, 회의 등의 각종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수 1가 2동 공공복합청사입니다.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완공됐습니다. 건축 비용은 155억 8천만 원, 총 면적 4,89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2층에 마련된 주민센터에선 이달 초부터 민원인들을 응대 중입니다.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친밀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건분소에서 확대 이전한 성수 보건지소도 눈에 띕니다. 건물 6층에 마련된 보건지소에선 만성질환과 체력을 측정할 수 있고 한방 진료도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물리치료만 담당하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재활 전문의의 도움으로 운동치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전하면서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 만성질환 예방관리실이 생기고 평생건강누림센터가 함께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하고요. 인근에 있던 성동 데이케어 센터도 이곳으로 이전해 자리를 틀었습니다. 센터는 치매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이달 말부터 각종 치매 개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데이케어 센터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회원을 추가 모집 중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은 즐겁죠. 아무래도 일할 맛도 나고 또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만족하죠. 성수 1가 2동 복합청사의 공식 개청일은 이달 21일입니다. 개청 이후엔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인 어린이집과 글로벌 체험센터, 치매 안심센터 등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일 겁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살고 있는 오진희 씨. 발달 장애를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재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재활과 사회 활동을 병행하면서 오 씨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커피. 커피에 대한 관심으로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은 오 씨는 최근 한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카페에 취직하게 된 겁니다. 커피 만드는 거 되게 재밌고 좋고 또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직접 만든 커피를 손님한테 줘서 되게 보람 있어요. 오 씨가 일하는 곳은 발달 장애인들이 날마다 성장한다는 의미의 발랄 카페.
강동구 지역 장애인들의 자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강동구와 홀트 강동 복지관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을 거친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비누와 화장품 등 생필품 판매 부스가 눈길을 끕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남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홀트 강동 복지관의 발랄 카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서울 장독대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도 성북구를 포함한 20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장독대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이 직접 장을 담그고 자치구별로 마련된 장독대에서 간장과 된장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1인당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장 담그기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1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됐습니다. 2019 구로구 마을박람회가 지난 6일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구로 마을박람회는 마을사업 소개와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장에는 공모사업 설명 부스와 마을 공동체 활동사진 전시 그리고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딜 가도 홀대받는 특수학교. 중랑구에도 첫 특수학교가 추진되지만 숙제도 많습니다. 부지 선정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인데 법을 바꾸는 것보다 민심을 돌리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인지라 또 한 번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태가 있지는 않을지 염려 섞인 시선도 많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